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준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의 사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열하고 굉장히 신약한 사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무엇이다? 그거에 굉장히 정반대된 사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정반대된 사주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도출이 돼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저의 사주랑 달리 이 사주의 경우는 무엇이다? 굉장히 지금 이제 물바다죠. 사실상 엄청 이제 물이 많습니다. 자, 물이 많고 심지어 월지 같은 경우도 무엇이다?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그 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비겁을 이제 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신강한 사주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다? 수, 이제 금도 금이지만 수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차가운 사주, 굉장히 무엇이다? 음기, 약간 한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좀 차가운 사주라고 기본적으로는 냉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성과 비겁이 금수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이다? 약간 음기가 가득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굉장히 신강한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과 비겁이 많으면 보통 신강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제 사주랑은 반대되는 사주라고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이다? 그러니까 인성이 비겁을 생하고 비겁이 또 이제 식상을 생하는 그런 사주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식상의 영향이 엄청 강하진 않지만 모든 것이 지금 비겁을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주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자, 식상도 어느 정도는 있다. 먼저 조금은 여기 이제 사실 무엇이다? 연간이나 시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무엇이다? 좀 약간 약하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이나마 어떤 이제 식상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 비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이제 이름오행과 더불어서 그래프를 도출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저랑 굉장히 반대되는 사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행과 십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비겁이 지금 굉장히 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양옆으로 인성과 이제 식상이 이제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좀 있고, 재성이랑 관성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겁니다. 거의 무제사주, 무관사주에 가까운 쪽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운에 따라서는 인비식사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재관 사주도 갈 수가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도리어 식재관이 약하고 인비식 사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비식 사주로서 특히 비겁이 이제 이렇게 강한 세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비겁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자유직종과 관련된 그 인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독립적인 어떤 프리랜서 쪽으로 보통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제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데 관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관성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직장인 사주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브랜딩, 자기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브랜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그 자체가 이제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어떤 프리랜서로서의 어떤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수직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교수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무엇이다? 학교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독립적이잖아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그러니까 교수라는 것도 꼭 학교에 소속된 교수만 있는 게 아니라 겸교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연구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수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무엇이다? 자기 자신의 어떤 브랜딩 그 자체의 이름값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단 자기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그런 사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달리 저 같은 경우는 행동이랑 수동 이쪽에 방사형이 이렇게 몰렸었다면, 여기는 반대 사주니까 당연히 능동이 신강한 거고요. 생각은 음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당연히 이제 치우칠 수밖에 없겠네요.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쏠린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는 이제 변화랑 안정이랑 가로축에서 식상생재랑 관인상생에 따라서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갈려졌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인비식입니다. 개인으로 혼자서 일하는 쪽은 보통 인비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인비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비식 사주 같은 경우는 인성이 비겁을 생하고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이런 구조의 형태죠. 그래서 인비식 사주에 해당하는 개인, 그러니까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를
이제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는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이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인기라는 것은 도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화라는 것은 내가 뭔가 무엇이다 관심을 끄는데 이제 능하다. 관심을 끈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관심을 끄는데 기본적으로 능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도화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약간 뭐 누군가 어떤 강사, 스타 강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사람들에게 주목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능한 타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과 인연이 있겠다. 자, 서비스업과 인연이 있겠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직과 이제 인연을 또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타 강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비록 교수라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제 그런 스타 강사로서의 어떤 면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관심과 어떤 주목을 불러일으키는데 상당히 능한 타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다 청년 같은 경우 이제 이건 12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2운성.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목욕이라는 것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목욕도화라는 것이 특히 이제 뭐 예로부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자, 목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도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어떤 사귀는 대인관계와 깊이 있는 인연을 맺는 뭐 그런 12운성의 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인적 직무, 어떤 서비스업과 인연이 여기서도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제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주도하고 이끄는 어떤 무리를 통솔하는 능력 쪽으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십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병이라는 것은 병들 때 그 병자인데 그러니까 12운성에서 병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병들어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는 쪽으로 힐링 테라피 이런 쪽과 또 인연이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질병이나 뭐 치유 그런 쪽으로 이제 분명히 또 이제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무엇이다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의 어떤 마음을 깊이 있게 다루는 이제 그런 쪽에 기본적으로 종사하시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무엇이다 그쪽에서 어떤 상당히 권위 있는 분이거든요. 권위 있는 분으로서 상당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청년 사업 타겟팅 이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청년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인 중에서 약간 좀 나이가 좀 어린, 청년, 그러니까 뭐 대학생도 뭐 요즘은 좀 포함이 될 수가 있겠네요. 대학생도 포함이 되겠고, 뭐 직장인, 사회초년생, 뭐 이런 어떤 중간 관리자 이하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관리자 정도까지. 어쨌든 그런 어떤 청년 기운,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지 그러니까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업 타겟팅을 설정을 하는데 어떤 이제 이런 십성을 통해서는 나의 직업 형태를 또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직무 같은 거를 볼 때는 이런 신살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직업적성 흥미를 이렇게 도출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그래프를 도출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 자, 비견이랑 겁재 둘 다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인비식사주라고 했는데, 자, 인성은 정인이 많고요. 그러니까 식상은 식신이 많은데, 자, 그러니까 비견겁재, 그러니까 비겁 같은 경우는 비견겁재가 좀 골고루 있는 타입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십성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정인이라는 것은 약간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두루두루 인정받는 좀 약간 제도권의 학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하고 특이한 뭐 약간 좀 그러니까 금단의 마법 같은 그런 특별한 의미의 뭐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래서 약간 교육학 쪽과 관련된 부분,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돼서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것이 딱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인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 학위 자격 특허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견겁재는 어쨌든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친구, 동료, 뭐 이런 동지, 뭐 이런 어떤 대상들을 뭐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견겁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어떤 무리를 형성하고 그런 어떤 뭐
카르텔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어떤 무리를 형성을 해가지고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이끌어 나가는 뭐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사주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이다? 어떤 이제 한 분야에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장인정신처럼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타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비견겁제의 차이를 굳이 설명드린다면 비견이라는 것은 약간 좀 협력적입니다. 협력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게 협력적으로 좀 약간 같이 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겁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보다 좀 경쟁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극받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갖추고 있다는 것은 네트워킹에 굉장히 능한 타입이다. 다양한 쪽의 멀티플레이로서 어떤 네트워킹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타입의 어떤 리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학문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브랜딩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이제 무리를 형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은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자신만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한 분야의 장인정신처럼 깊이 있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그렇게 직업 커리어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오행십성이나 여러 가지 그래프를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대운, 세운, 뭐 월운, 일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는 무엇이다? 월운이나 일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구체적인 좀 너무 미시적인 구체적인 어떤 변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대운입니다. 대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제 20대 큰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28세 대운에 어떤 큰 침체기를 겪는다는 것은 쭉 떨어지죠. 힘이 어떤 이제 20대 침체기를 겪으면서 어떤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쭉 침체기를 겪다가 이제 이때 슈팅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뭐 경제학에서 나오는 어떤 뭐 슈팅, 뭐 환유 슈팅 같은 그런 그래프랑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그게 연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슈팅을 크게 하게 돼서 이때 정말 많은 것을 이루게 되죠. 많은 것을 이루게 되고 이때부터 조금씩 그것을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여생을 보내게 되는 그래프다. 그러니까 이때 고비가 중요합니다. 이때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이때 슬럼프나 어떤 그런 약간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뭐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이때를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가 바로 이제 핵심인 사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마다 맥락을 읽을 때는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요 그래프의 지점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석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 20대 시점을 굉장히 20대 30대 굉장히 이분하는 데는 그래서 중요한 사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운적인 관점도 사실 뭐 그렇게 해석을 뭐 의미 있게 둘 필요는 없어요. 의미 있게 둘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교통 상황, 그러니까 이게 대운이 자동차라면 그러니까 도로죠, 도로. 원국이 자동차고 약간 대운이 도로라면은 이제 세운은 그냥 교통 상황 정도. 뭐 이때는 뭐 약간 좀 내가 힘이 있었다가 이때는 없었다가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월운 일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런 것들 그냥 한 번씩 그냥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멋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2030이라는 요 젊은 시절의 어떤 요 슬럼프를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역방에 따른 오행을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이때 기점으로 물론 이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이때 슬럼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 슬럼프는 막을 수가 없지만 초년에는 어쨌든 남쪽에 머무는 것이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어떤 이제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바로 이제 그 남쪽 방향의 초년에는 좀 머무는 것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버슈팅을 하면서 계속 남쪽에서 이렇게 자리 잡아 나간 다음에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뭐 약간 서북쪽, 뭐 서쪽이 좋겠네요. 아니면 서쪽을 통해서 이렇게 한 50대까지 이렇게 또 살다가 이때쯤에 또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동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자, 이동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사주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무엇이다. 자, 용신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저의 사주랑 마찬가지로 용신을 잡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용신 잡는 게 굉장히 쉽다는 것은 그만큼 쏠린 사주란 얘기죠. 쏠린 사주고 용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자, 저랑 똑같은 이제 수일간입니다. 수일간인데, 자, 억부용신의 관점에서는 무엇이다. 억부용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물바다죠. 이렇게 물바다니까 억부용신의 관점 이제 비겁입니다. 비겁은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겁은 용신이 될 수가 없고, 억부용신의 관점에서는 신약하게 해주는 식재관이 용신이 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식재관이 용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다. 조우의 관점에서는 이제 금수가 많으니까 목화가 이제 용신이 되겠죠. 목화가 용신이 되니까 무엇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목화
목화 식재, 식상생재에 따른 목화가 바로 이제 중요한 용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부랑 조우 모두 겹치기 때문에 목화의 기운, 양기의 기운을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용신이 되기 때문에 사주 방위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다? 동남쪽이죠. 동남쪽. 목화금수가 동남서부니까 동남쪽에 머무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주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다? 그런데 어떤 이제 운의 흐름, 대운이나 어떤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 용신이 달라질 때, 그럴 때 이제 무엇이다? 이렇게 이동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쭉 초년에는 이제 머무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겠고, 하다가 이 38세라는 대운에서 이제 슈팅을 크게 하면서 성장을 했을 때 이때쯤에 이제 조금씩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겠다. 이 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50대까지는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어떤 다른데 다 침체기인데 서쪽에서만 지금 이제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쪽에서 이때는 머무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겠고, 그 이후에 다시 남쪽으로 와가지고 여생을 쭉 보내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도 사실 이동수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동수가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이동수가 지금 이제 2번이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의 이 시점에서 이제 내가 언제 이동하면 좋을까, 언제 어디로 이동하면 좋을까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할 때 이 사주를 바탕으로 한 이런 지역방위 그래프가 유용하게 이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무엇이다? 저의 어떤 사주랑은 좀 극단적으로 다른 신강하면서 어떤 냉습한 사주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신강하면서 냉습한 사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용신론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목화의 기운이 필요하고 십재간의 기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더 보충할 것이고 어떤 부분을 잘 살려서 나의 강점을 발휘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나가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다? 저랑 극단적으로 다른 어떤 신강한 사주, 음기이면서 신강한 사주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